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좀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어떤 독서법, 그리고 자신이 글을 어떻게 잘 쓰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이 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조금 천천히 상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은 10살까지밖에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미국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혜를 얻은 것이냐? 그 답은 이제 독서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서를 안 한다는 건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는 거의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집어서 말을 한다면. 어쨌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릴 적부터 굉장히 책을 읽기를 좋아했고, 그 지식을 습득해서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좀 산수는 되게 못했나 봐요. 근데 이 산수조차도 극복을 기어이 합니다. 산수와 관련된 책을 따로 사서 엄청나게 연습을 해서 편해지는 상태까지는 만들었고요. 또 기하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감각을 익히지만 좀 이과적인 성향은 좀 아닌 모습은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어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걸 좋아하는 모습을 아버지께서 확인을 하게 되고, 그의 형 중에서 이제 인쇄업을 하는 제임스 형이 있었어요.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그래서 이 형한테 보내면서 21살 때까지 견습공으로서 사용을 해라.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사실상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인쇄업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뱃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바다 일은 너무 험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한테 너무 일이 잘 풀리게 된 일이다 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갔기 때문에 글을 잘 쓰게 되었고, 많은 책들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인쇄소니까 서점과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거래를 하면서 이 주인 몰래 이 서점 점원에게 책을 빌려달라고 하면 책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벤자민 프랭클린. 그래서 밤중에 몰래 죽어라 막 읽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얼른 갖다 줘야 돼요. 왜냐면 주인이 그 책 있어라고 물으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경야독으로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지식 욕구를 채워갔다는 놀라운 일화가 있고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이때 조금이라도 더 책을 읽었으면 내가 더 지혜로워졌을 것 같다. 이때 읽었던 책이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책을 읽는 모습을 어떤 부자 귀족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게 돼서, 자,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실 법하죠. 그래서 자신의 서고로 데리고 가서, 제 저택에 살던 그 귀족이었는데 데리고 가서 여기 있는 책을 마음대로 읽으시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책들을 틈나는 대로 이렇게 읽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도중에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시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 한계를 인정을 해요. 이제 그 인쇄소의 견습 일을 하면서 밤이나 저녁 돼서 아니면 오후 늦게쯤에 돼서 간신히 글 쓰고 책을 읽고 하는 거니까 시간적으로 자신에게 한계가 있었다, 너무 힘들었다, 이 고백은 분명하게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글을 어떻게 잘 쓰게 되었느냐, 이것도 대단히 좀 특이한데요.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랑 논박을 붙게 되었어요. 논쟁을 막 벌이게 되었는데 편지글을 서로 주고받아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막 서로 이제 다툼이 된 겁니다. 주제는 여성의 교육을 허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주제였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지지하는 입장이긴 했는데 굉장히 선고안이 있어가지고 여성에 대해서 진짜 평등에 대한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니었고,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논박이 붙다 보니까 어떤 심리가 발생합니까? 말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싶죠. 그래서 이기고 싶어서 글을 이제 막 더 열심히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어느 날 또 아버지께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 벤자민 프랭클린이 쓴 이 편지글을 보고, 너가 인쇄소에서 일을 해서 어떤 이제 구두점이라든가 어떤 스펠링을 이제 맞추는 건 제법 잘 쓴 것 같다. 하지만 어휘력과 아직은 좀 논리적인 구조의 틀은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시에 대한 어떤 그 꿈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또 아버지께서 시인을 하면 가난해진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좌절을 좀 하고, 실용주의적인 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좌절을 하고 내려놓으면서도 시인의 기질을 버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어휘력을 늘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어휘력이 부족하다 했잖아요. 어휘력을 늘리면 시인들처럼 표현할 수 있어요. 어휘력이 느는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스펙테이터라는 시와 문학 작품이나 잡지를 막 탐독을 하면서
거기 있는 어떤 내용들을 발췌하고 베껴 써보기도 하고 줄긋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 보기도 하고 잊어버린 것 같으면 자기가 자기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면서 어휘력과 문장력을 굉장히 갈고 닦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말하는 능력과 글 쓰는 능력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또 거기서 이 지식을 습득하고 싶은 욕구가 단순히 자랑하는 선에서 넘어가서 겸손을 주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이 글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논박을 주고받을 때 얘기해요. 친구가 논박을 주고받을 때 아들에게 논박을 주고받는 목적은 이기려는 게 아니라 네가 지더라도 혹은 네가 이기더라도 이런 승리와 상관없이 서로 공공선을 이루어서 서로 같이 잘 되는 게 논박을 주고받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기려는 데 목적을 두지 말라. 여기서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굉장히 교훈을 받게 되고 실제로 나중에도 고백하기를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함부로 논박 자체를 안 하더라 라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더 지혜롭게 이제 논박을 좀 피하게 되는 어떤 경로를 밟기도 합니다. 도중에 또 한 번 또 책을 막 읽다가 소크라테스 문답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계속 연결해서 질문해서 당신이 무지하다라는 걸 일깨워주고 먼저 무지하다라는 걸 일깨워준 다음에 답을 주는 형태의 어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걸 자각하고 나서 뭔가를 배워야 사람이 더 정확하게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그 법을 통해서 나중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논박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게 됐을 때 지혜롭게 처신하는 법을 또 배우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라는 거죠. 막 강하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요 이거는 이런 게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형태로.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형태의 논박은 피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실제적인 본질적인 같이 잘 되는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르치는 자세처럼 말을 하게 되면 상대는 거부감을 느끼고 반감을 갖게 돼 있는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내가 진행한다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는 거기서 거부감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또 이제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또 이제 도중에 이런 것도 또 나와요. 이제 그 채식주의에 대한 어떤 책을 읽고 이 견습공들끼리 항상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법 밥값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채식주의자 책을 보고 이대로 식단을 적용하면 밥값이 덜 들어가고 그 돈으로 책을 살 수 있겠구나. 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걸 실천을 하고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해서 책을 사서 더 공부를 하게 되고 채식주의를 또 생활을 해야 하면서 이 당시 젊은 나이에 채식주의를 하면 차라리 더 생각이 더 빨리빨리 잘 돌아가죠. 건강도 이제 회복을 하게 되고 시간도 더 세이브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또 이제 놀라운 경험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 사람도 참고로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사람이라서 주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키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제 이게 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약간은 있는데 근데 이게 틀렸다라고 또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랑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이제 주의를 지켰다가 아버지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견습공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일요일에도 따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무언가 당장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고 더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주일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에 따라서 2주에 한 번 지킬 수도 있고 3주에 한 번 지킬 수도 있고 그런 융통성은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더 교훈이 되는 내용은 이제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